안녕하세요, 캐시민입니다. 오늘은 8개월 차 우리 아이의 학교 공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과자를 또 먹어봐야겠죠? 오늘은 켈로그에서 나온 플랫 브레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안 허브가 들어갔다고도 하고 thin and munchable. munchable은 한입 요깃거리가 된다. 영양 성분 봐야겠죠. fat이 한 7%지만 그 중에 unsaturated fat이 좀 많은 편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사용했다는 뜻이겠죠. 켈로그가 원래 시리얼이라든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로 유명한데 이 영양 성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다양한 비타민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맛이 어떤지. 일단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다 처음 먹어보는 과자예요. 어떤 맛인지 전혀 예상은 할 수가 없고 냄새는 약간 허브 느낌이 나고 굉장히 강한 로즈마리인가? 이런 맛이 나네요. 요거 조금만 먹어도 든든한 요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한 박스에 거의 4,000원 가량 됐는데 세일을 받아서 거의 반값에 구매를 했고요. 많이 먹으면 상당히 배가 꽉 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서 맛있습니다. 일단 몸에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침에 간단하게 우유랑 먹으면은 좋은 한 끼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시면은 소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짠맛이 들고요. 단과자 싫어하시는 분에게는 참 좋을 그런 간식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기 밴쿠버 근처 외곽 지역 코키틀람이라는 지역에 서밋 미드를 다니고 있고요. 그레이드 7입니다. 작년 9월 학기 시작할 때 맞춰서 왔는데 그때 처음 그레이드 7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생이 된 거죠. 아이가 다행스럽게도 친구를 한 명 사귀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적응했고 반 구성은 아시아계 이민자 학생들이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도 많이 왔고요. 중국, 한국 반 정도 되고 나머지 반이 백인들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영어는 다 잘하는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이민을 와서 이제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인 거고요. 제 딸처럼 캐나다 경험이 전혀 없는 채로 그레이드 7을 들어온 친구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어 테스트를 봤는데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실력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5점이 제일 잘한다라고 보는 점수인데요. 읽기 5점, 듣기 4점, 말하기 3점, 쓰기가 2점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 점수가 낮다면은 ESL 클래스에 수강을 하도록 아마 학교에서 저한테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수업의 이제 구성은 정해진 게 따로 공지가 되지는 않아요. 좀 약간 굉장히 플렉서블한데 이 중에서 exploration이라는 특기 수업이 있습니다. 예능이겠죠. 체육은 따로 PE 수업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예술 계통 수업을 하는데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그룹핑을 따로 합니다. 딸 아이는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많이 강조했나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그래서 들었던 수업이 performing art, 그다음에 textile art, 디지털 리터러시. 현재는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2개월마다 프로젝트 형식의 주제가 바뀌고 있고요. 퍼포밍 아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노래, 그러니까 연기, 그러니까 작곡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더라고요. 과제 얘기 들어보면은 뭐 랩도 하고 자기가 직접 글을 써서 뭐 발표도 하고 뭐 연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텍스타일 수업 같은 경우는
재봉틀을 이용해서 뭔가 천을 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때 뭐 조그만 주머니도 만들고 필통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정통 미술 수업을 받았는데, 그림 그리는 화법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유명한 작가 그림 따라 그리기, 줌 아웃이라는 그런 수업을 들어서 기법 같은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배워서 거의 미술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지식을 배웠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 아시죠? 뭐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게임인데, 마인크래프트가 학교의 교육용으로 여기서는 활용이 되더라고요. 가상 공간 안에서 빌딩을 만들고 아이들과 교류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 놓은 어떤 유적지에 가서 배우기도 하는 재미난 수업을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상상의 건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메타버스 같은 세계가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배우는 수업은 우리도 흔히 알고 있는 math, 수학도 하고요. 소셜 스터디, 사회, 그다음에 language art,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영어,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같은 수업도 있고, 그다음 French, 여기는 제2외국어가 거의 이제 프랑스어를 많이 배우고, 프랑스어가 영어와 거의 같은 급으로 아니면 조금 더 고급 언어로 여겨지고 있는 게, 이거는 불어입니다. 과자 이제 박스에서도 심지어 불어하고 영어를 같이 써서 항상 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프렌치는 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여기 캐나다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매주 레터를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이번에는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날 쉬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고요. 엄마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짜기도 하죠. 학교 자체 내에서 쉬는 날이 많아요. 뭐 D-Day라고 해서 이렇게 쉬는 날도 있고, 방학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한 2주 정도 쉬었고, 3월 말쯤에 또 2주 정도 봄방학처럼 쉬었고,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레이드 7에서는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수업을 하면 7월, 8월에는 여름방학이 있고, 9월에 그레이드 8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레이드 8이 되면은 세컨더리 스쿨을 갈 수 있게 좀 더 공부할량이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숙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다 끝마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내주고, 지금 들어서 조금씩 숙제가 많아졌어요. 교재는 따로 있지 않고 캐나다 커리큘럼이란 북을 좀 풀게 했어요. 공부를 미리 해두면은 도움이 되겠죠. 이제 왜냐면 캐나다 지리라든지 역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캐나다 커리큘럼이란 책을 미리 봐두면 캐나다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요. 그 캐나다 커리큘럼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레이드 4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참고서처럼 생겼는데 그레이드 1부터 6까지 가지고 있었고, 아이가 한 6까지는 푸는 상태니까 그레이드 7은 학교에서 배우면 되니까요. 수학 레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방정식이 들어갔는데 4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 아주 기초를 배우고 있고요. 수업은 정말 재밌어 해요. 사실 어렵지 않고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많이 하고,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서 EBS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중학교 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캐나다에 있는 만큼 빠진 시간이 다른 과목들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